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장만을 했습니다. 편집 저번에 했잖아요. 그때는 좀 주제가 없이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했는데 주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상이 친구의 고민을 얘기했었던 건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구성에 맞는 마이크를 마음먹고 구매를 해봤어요. 무편집이긴 한데요. 완전 원본으로 다 올라가진 않고, 그래도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묵은 부분들은 다 편집을 앞으로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화장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내향인에서 외향인이 된 이유 얘기를 해볼까요?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이 선크림이 굉장히 수분감이 좋아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낯 가릴 때는 진짜 심하게 낯을 가리는데, 이제 친해진 지인들 앞에서는 낯을 안 가려서 친할수록 제가 아이라고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극아이예요. 진짜 극아이고, 1살, 2살 먹어갈수록 이제 변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내향인들 눈치도 많이 보고 좀 소심하고 이런 분들 속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 했던 그 고민들을 한번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밖에 모르는 소녀였고, 할머니가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심지어는 할머니와 떨어지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 친구들이랑도 거의 뭐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많이 막 놀기보다는 뭐 놀던 친구들하고 주로 노는, 친구들한테 한 번 말 걸고 다가가기가 굉장히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용기 내서 다가가고 약간 이런 성격의 조용한 아이였죠. 컨실러는 더샘 커버 퍼펙션 사용해줄게요. 얘는 1.5호. 특히나 유치원생일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제 또래 여학생들이랑 친해지기가 더 어려웠던 게, 저는 이제 외동이거든요. 혼자 자라서 혼자 노는 버릇이 이미 있고, 심지어 저랑 동갑인 사촌, 1살 터울인 사촌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잘 놀았는데 둘 다 남자예요. 피카소 퍼프 사용해줄게요. 다른 이제 사촌 언니 오빠들은 다 나이 터울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더 좀 여자들이랑 친해지기 어려웠던 것 같고, 소심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냐. 진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많은 자아 성찰과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어떤 계기로 내향적인 성격을 좀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때부터는 친구들한테 먼저 말도 걸고 다가가도 보고, 물론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저의 첫 시도예요. 중학교에 가서도 먼저 새 친구들 이제 만날 때 뭔가 저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좀 얌전한 친구들 좋아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뭐 같이 먹을래? 물어보고, 뭐 같이 매점 갈래? 같이 점심 먹을래? 물어보고, 그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했다가 친해지게 된 케이스가 주로 많고,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게 아니라 홈스쿨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가 진짜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의 추억은 없고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는 조금
그때 당시에 소외감을 느끼긴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은 게 중고등학교 수업과 나는 맞지 않다라고 항상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집에서 난리가 나긴 했죠. 지금 해외 이슈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구석으로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요, 진짜. 눈이 부셔. 눈이 타버릴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헤라 글로우 레스팅 코스 맨날 까먹 22호. 그때 당시에 어른들의 그 실상을 진짜 깨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니까 무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 그냥 뭐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한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어서 나왔든 어쨌든 간에 그게 뭔 상관이야. 솔직히 너무 오지랖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골은 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기회도 별로 없고 사람들 뭐 진짜 2다리 건너면은 다 아는 사람이고 3다리 건너면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검정고시를 택하거나 홈스쿨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특히나 이런 지방에서는 무엇보다 뭐 학교를 갔다가 자퇴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진짜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 말들은 청소년기에 저한테 너무 진짜 큰 상처로 다가왔고 지금은 그냥 덤덤하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지내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홈스쿨링 같은 건 아니면 뭐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든 너무 응원하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진짜 시험 한 번에 붙어서 남들보다 시간 더 벌어야 돼. 어른들이 하는 그런 모진 말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를 받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이거 온갖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라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근데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바로 합격을 해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른들의 이중성을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포인트인 게 또 그렇게 바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을 자율적으로 써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해이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잡고 꽉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검정고시란 말이에요. 물론 난이도는 뭐 일반 학교를 다니거나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빡 하기에는 진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 뭐든지 합격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기대를 안 했는데 친구들 제외하고 태도가 진짜 360도가 바뀐 거예요. 학업을 하면서도 같이 알바도 했어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17살 때 식당 서빙 알바 있잖아요. 회전초밥집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알바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에 용돈 20만 원을 받긴 했는데요. 용돈 20만 원에서 핸드폰 비용 내야 되고 물질적인 아예 끊어버리시고 내가 집에서 잘 수 있는 행복, 먹을 수 있는 행복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버스비가 왔다 갔다 한 달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또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나도 또 놀고 싶고 그러면은 조금 빡빡해서 알바를 같이 병행을 한 거죠. 알바를 그래도 어떻게 잘 이해해 주시는 사장님을 만나서 했는데 그 사장님 조금 깡패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깡패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데서 일을 했다. 사회의 쓴맛을 그때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늘 하던 말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의 무게와 아무래도 할머니한테서 자랐다 보니까 많은 얘기도 듣고 많은 걸 또 보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많은 무게가 있고 정말 힘든 거구나.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나이구나를 너무나도 어릴 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왔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댄스 동아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랑 친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국장님께서 인턴 생활을 경험 삼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사무실 인턴 생활을 조금 했고 파우더는 요거 바닐라코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요거 사용해 줄게요.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사회에 일찍 나가서 이제 돈을 벌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린다고 했잖아요. 알바를 하는 언니 오빠들도 보고 주변에 이제 동아리를 같이 하던 친구들을 또 보니까 되게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기도 쉽고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할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또래 친구들이 저를? 저는 되게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너무 바른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했는데 저는 그냥 가벼운 대화를 좀 안 했던 친구인 것 같고 제가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더 친해지기 어려워하고 좀 말 걸기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뭐 물어보고 했을 때 뭐 편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하질 않고 약간 좀 얼어있고 낯을 가리니까 좀 딱딱하게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먼저 장난도 치고 말도 걸고 오히려 웃었어요. 친한 친구들이 항상 해주던 말이 제가 진짜 고민을 엄청 하니까 너는 웃는 모습이 이쁘니까 항상 웃어.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언제나 웃을 수만 없지 않냐. 머리에 꽂던 사람 마냥 그렇게 웃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웃으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데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진짜 차가워 보인다. 얼음 공주 마냥 나를 대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웃었어요, 여러분.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활달한 친구들처럼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말투도 고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잘 웃고 잘 들어주고 잘 말해주고 그거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계기가 됐어. 너무 사람들이 무섭고 다가가기 힘들고 어렵고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사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편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또 너무 편하게 대해주면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적정선을 지금도 저는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런 분들이 부러웠고 너무 보기가 좋았고 나도 저 사람들과 좋게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섞이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치려고 수십 번을 되뇌었어요. 메모장에서 적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정도로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인드 버리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고쳐야 될 리스트를 싹 적어서 고등학생 때 배경화면에 넣고 20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브로우는 루미르 3호 토피넛 브라운. 이 루미르 브로우가 진짜 심이 얇은데 얘가 진짜 잘 안 지워져요. 너무 괜찮아요. 한 번에 고쳐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자기 의지만 있다면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바꿔봤으니까 알아요. 처음부터 이걸 고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못 고쳐요, 쉽게.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거 바꿔야 되지, 바꿔야 돼. 3일 노력했던 게 다음엔 5일이 되고 5일 노력했던 게 10일이 되고 그게 30일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은 언젠간 바뀌어 있다. 그거 꼭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 성격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꼭 그거를 무작정 해결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지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무작정 진짜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를 메모를 해놓고 작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해라.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 두 개씩 고쳐 나갔습니다. 사람이 딱 결심이 되고 무언가 판단이 딱 서는 순간 마인드가 확 바뀌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일을 겪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 나 문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는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고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게 낫지만요. 여러분들도 20대 초중반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을 최대한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그때 고쳐야 고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쉐딩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쿨그레이 사용해 줄게요. 어쨌거나 성격이기 때문에 고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들한테 먼저 말 걸고 먼저 다가가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알바를 하면서 사람이 사회에 물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좀 싹싹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싹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불편해. 그냥 그 감정만 앞선 거야. 그니까 싹싹해지지 못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질 않고. 아닌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 감정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싹싹하지 못하게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더 에너지 낭비도 심해지고 더 힘들거든요. 저는 그거를 끊었던 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들어주는 친구에 속했거든요. 감정을 너무 깊게 잘 받아들이는 타입이라 그날 너무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써지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분리하는 가볍게 들어주고 가볍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에서 난 빠지자. 나는 이렇게까지 이 친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또 돌아보면 그 친구는 또 뒤에서 웃고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라. 웃고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라. 이 문제점들을 고치면은 너무나도 삶이 좋아집니다. 나한테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전혀 손해를 입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향인이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향인만의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차분한 거라든지 과묵하고 묵직하고 진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내향인의 소심한 부분과 그 눈치 보는 것과 그러니까 자신감 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 나가면 아무래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보완을 하면 외향인들보다 더 배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MBTI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를 하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검사 결과지를 많이 받고는 했는데요. 지금은 사회 발달형 내향인 아이긴 아이인데 필요로 할 때 제 안에 있는 이의 에너지를 마구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쓰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돼요. 집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사색의 시간을 즐기면서 그렇게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의외로 박순이에요, 여러분. 이가 주변에 많거든요. 거의 반반 일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은은한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인간. 부정을 했지만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또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대놓고 관종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관심 받는 것이 너무 싫어, 너무 극혐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뻐해주면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칭찬에 몽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형 이가 되면서부터 회사를 다녀도 승진이 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빨랐고 일을 할 때에 항상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성격이 남자 같아. 호탕하다. 제 뒤끝은 없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말도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두루두루 좀 잘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까 불만을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 일만 합니다. 그냥 할 일 있으면 다 해요. 그게 그냥 묵묵하게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남들한테 밀어서 잘못될 바에 내가 하는 게 낫고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소심하고 내향인이고 그렇지만 회사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고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호탕하게 잘 두루두루 친해지면서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한번 가서 말 한번 걸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진짜 내향인인데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딜 돌아봐도 사회생활할 때 싹싹하게 안 하는 사람 전 못 본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진짜 쟤는 일 잘해 하는 친구들도 보면 진짜 성격이
아무리 이렇게 내향인인데 회사 통화를 할 때는 거의 뭐 인격이 3개, 4개 나와요. 네가 뭐 어쨌고 저쨌고 막 이렇게 막 떠들다가 갑자기 해서 전화 오잖아. 아, 네, 당연하죠. 바로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충격 그 자체. 조금씩 나의 외향적인 면모를 노력으로 이렇게 꺼내니까 또 오히려 다가와주는, 먼저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다가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1살, 2살 먹어갈수록 의외로 사람들이 또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져. 그걸 알기 시작하면 더 쉽지 않을까. 어쨌거나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감정? 그러니까 쟤는 너무 불편해. 불편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한번 그려줄게요. 오늘 지금 촬영하고 카페에 갈 거거든요. 요즘 커피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커피 거의 뭐 중독자 됐어. 제가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노 뭐죠? 그런 사약 같은 거를 대체 왜 먹죠? 이러는 파였어요. 진짜 믹스커피만 찾던. 진짜 달달함이 없으면 커피를 못 먹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아메리카노라는 거 자체가 어른의 쓴맛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진짜 찐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제가 심지어 한약은 잘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는 진짜 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밤샐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니까 또 아메리카노 자꾸 한 잔, 2잔 먹어가니까 늘어가는 게 아메리카노더라. 어른 됐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먹으면 어른 된 거야, 진짜. 커피는 많이 마셔봤자 몸에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건강 챙기세요. 아메리카노는 솔직히 달달한 케이크에 먹는 게 국룰이지. 이렇게 삼각존도 살짝 채워줄게. 얘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30% 음영인데 20%는 기존에 썼었는데 지금 30%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 거 까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요, 색깔이 여러분. 낯가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메모장에 적어서 캡처해가지고 배경화면 설정해놓고 꾸준히 보는 거. 작은 실천들부터 한번 해보시면 고쳐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심삼일 여러 번 해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다시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아, 이거 고쳐야지. 다시 고치고. 아, 맞다. 이거 고쳐야지. 하고 또 다시 고치고. 이거를 진짜 지겹도록 반복을 하면 사람은 고쳐집니다. 그냥 변할 생각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거다. 눈 앞머리도 살짝 트여줄게요. 눈 앞머리 트여주는 용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라인 연하게 쌩얼처럼 하고 싶을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삼각존은 조금 진한 느낌이 들어서 깨끗한 브러쉬로 살짝 살살 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로 눈의 점도 살짝. 이거 점 찍기 좋은데요, 여러분? 온도가 딱 정용이네. 여기 있는 글리터 요거 살짝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에 올려줄게. 오늘 한 얘기가 너무 또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씩 이런 영상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릴 건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없고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너무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다들 힘내시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한테 어느 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한두 가지 정도만 고치셔도 충분히 사람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향이고 외향인이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영향이 본인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너무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감정이 갇히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를 가장 먼저 아껴야만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한테 자신감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더 빛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도 티가 나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호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힘든 일을 몰아쳐서 겪은 적이 있어요. 몇 년간.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너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걱정할까봐 참고 혼자 견뎠던 시기가 있는데요. 저만 힘든 일을 겪을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힘든 일을 겪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힘든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 왜 너는 나의 힘든 걸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고통의 값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었다고 해도 누군가는 너무 힘들 수 있고 누군가는 덜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그냥 버티는 거를 선택을 하였지만 누구든지 자기가 힘든 게 먼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를 해도 상대방은 자기가 먼저고 내가 힘든 게 먼저고 내 인생이 먼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하거나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고 할 때 먼저 나부터 챙겨라, 대신에 마음은 열고 가라,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친해지려고 열심히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너무 친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서 이 부탁도 들어주고 저 부탁도 들어주고 저 말해도 그냥 받아주고 이 말해도 받아주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방들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성격은 좀 제 사람들만 위주로 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낀 순간에는 딱 선을 긋고 지킬 건 지키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좀 내향적인 성격을, 그리고 나의 소심하고 걱정 많은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너무 다 받아주고 해주고 이거는 좀 아니다. 초반에 좀 잘 잡지를 못했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좀 싹싹하고 착하고 좀 그런 친구들을 잘 보니까 그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의리도 있어요. 뒤끝도 없고 애들이 참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느끼는 게,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거나 싫은 행동을 했다, 표정이 싹 바뀌면서 웃으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딱 선이 생기잖아요. 아, 얘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싫은 부분은 확실하게 딱 선을 긋고 말을 할 땐 해야 된다. 립은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베어그레이프. 이 컬러는 진짜 예쁜데 냄새가 달달한 딸기향이긴 한데 이게 약간 입술에 바르면 어릴 때 먹던 빨간색 감기약이 생각이 나서 좀 역하달까. 지금 입술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이거 촉촉해서 완전 겨울에 쓰기 좋은데 조금 색깔이 연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올 507번 안쪽만 톡톡톡 해서 그라 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이 났고요. 머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머리를, 아까는 진짜 해가 너무 중천이어가지고 눈이 진짜 타버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해가 없어져가지고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너무 편안한데요, 여러분? 마이크가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좋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수음이 됐을지 진짜 제일 걱정인데 한번 고데기를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수다를 떨었는데 솔직히 너무 별거 없는 내용이고 그거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용기를, 힘을 받고 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뿌듯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데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고민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짜 그 사람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어. 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니까 대충 그냥 크게 웨이브 잡아줄게요, 여러분.
다음 무편집을 찍는다면 그때는 연애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연애 주제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애 관련한 거. 그때 또 제가 친구들 멱살 잡고 한번 탈탈 털어서 한번 어떤 고민이 있는지 20대 여자들의 연애 찐 고민 제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멱살 잡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뭐 하나가 나오거든요. 고민이. 너 당장 말해 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구의 고민.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친구를 잘못 둔 죄죠. 나를 사귄 죄. 나랑 친한 죄.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와서 날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주저하지 말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담인데 이 영상이 아마 이 영상 전에 이미 올라갔을 텐데 그걸 키워주셨거든요. 여기 외할머니께서 이제 8순이에요. 올해가 같이 할머니랑 영상도 찍고 이게 남기고 싶어서 너무 추억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제 얼굴이 진짜 못생기게 나왔던데 친구 중에 생머리인데 파마도 얼마 못 가서 풀려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미용사들도 진짜 파마 해달라고 가면은 기피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머리를 고데기를 하고 유지를 하려면 높은 열로 최대한 빡시게 말아준 다음에 슬슬 손으로 대충 풀어서 스프레이를 쫙쫙 뿌려주면 새벽에는 좀 루즈한 그런 컬까지는 가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무한 긍정.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데기 그냥 대충 막 하고 왔고요. 오늘 무편집은 저 같은 이제 내향인 분들을 위해서 이 아니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지인들한테 노래방에서도 막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은은한 또라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향인처럼 어떻게 바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저한테만 좋은 시간이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시간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겠죠? 그건 저의 손을 떠난 것 같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편집을 하려는 이유가 이것도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저의 얘기도 좀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더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무작정 막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적으로 다 고민하는 것들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외출을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도 예쁜 하루 되기로 약속! 안녕!